Coming up next, GFN, May 18th, 39th anniversary special documentary. Do you know May 18th? 이 다큐멘터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는 유사 여론조사 방식으로 광주 영어방송 GFN이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참여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면 조사 방식 100명과 온라인 설문지 작성 방식 150명으로 진행했습니다. 적은 표본수로 인해 오차 한계와 신뢰도를 도출하지 않은 자료이며 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치가 전체 외국인의 여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에요. 탈북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전라도는 전부 북한의 앞마당이라고 다 알아요. Soldiers come from the North Korea, some spies, and because of that, the city was occupied really strongly. People who were living in Gwangju could not go out. 근데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5.18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배경이 됐던 윤상원이라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광주의 5.18, 과거의 5.18로 갇혀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5.18을 세계 5.18로 평가받도록 금년에 39주년은 대한민국 5.18, 내년에 40주년은 세계 5.18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다큐 5.18 외국인에게 묻다 제1부 5.18 외국인의 시선. 외국인 3만 4천 명 시대를 맞이한 광주.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화두는 이제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날로부터 39년이 흐른 지금 외국인들은 5.18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5.18을 세계에 알려야 하는 걸까요? 그 길을 찾아 우리는 지역 외국인에게 해답을 묻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전남대학생 이기라고 합니다. 4년 전 5월 어느 날 제가 광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금남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은 구호 같은 걸 외치고 있었고, 그리고 길거리에는 어딘가를 심하게 다친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처음 5.18을 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광주로 이사 왔을 때죠. 그때가 사실 5월이었는데 5월호 광주 뉴스 매거진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가 실려 있었어요. Yeah, the professor from our classes introduced this movement. 제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도 참여했더라고요. 그들은 민주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I think for me, actually, it was on May 18th. 그때가 5월 18일이었는데 2년 전이죠. 저는 시내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왜 모여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은 충격적인 어떤 것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진과 장면들이었어요. 유학생 니콜라이 씨처럼 길에서 우연히 5.18을 접한 사람도 있고 인터넷이나 신문,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5.18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GFN은 전국 최초 외국인 약 250명을 대상으로 5.18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은 5.18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분의 3은 5.18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분의 1은 5.18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5.18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 중 43%는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한 지 6개월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기간이 긴 응답자일수록 5.18을 모른다는 답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오래 산 외국인일수록 5.18에 대해 더욱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에요. 탈북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전라도는 전부 북한의 앞마당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 책에 북한군이 왔다고 돼 있어. 또 광주 시위를 형성하는 사람은 광주에 없어. 광주 시위를 지휘한 사람도 없어. 이 책이 허위라고 한 걸 증명을 해야지 왜 다른 말들을 갖다 대느냐. 구구 논객 지만원 씨와 구구단체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황당한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허위 사실은 외국인들에게까지 퍼진 모양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약 74%는 모른다고 답했지만 26%는 들어봤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본 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호남 지역에 산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거주한 지 2년 이상이 된 외국인이 64%, 1년 이상 2년 이하는 약 26%, 거주 1년 이하는 약 20%로 광주 전남에 산 기간이 오래될수록 북한군 개입설을 들어본 사람의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From my memory, there was some misunderstanding. So that some soldiers come from the North Korea. 제 기억 속에 5.18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군인들이 광주에 왔고 그것 때문에 광주시는 치열하게 싸웠다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교외로 나갔으며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진압군에 맞서 많은 저항이 있었죠. 그들은 투쟁하며 도시를 지키려고 했어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So it was really harsh for the people who were living here. 소문을 그대로 두면 어느 누군가는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습니까? 잘 모르겠다가 56.8%, 믿지 않는다가 29.5%였고 믿는다라는 응답은 12.9%였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1명이 넘는 수준이 북한군 개입설을 믿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짜가 아닌 진짜 5.18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I think it's not easy for foreigners to understand that. 외국인이 5.18을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데 모든 것이 한국어로 쓰여 있어요. We need more like sources. 우리에게는 다른 언어로 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유튜브, 구글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The lack of English information. 문제는 사실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자료입니다. 그 자료들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5.18에 대해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5.18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만든 5.18에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영화 택시 운전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우리가 과거에 TV, 라디오, 신문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18을 알게 된 경로도 마찬가지로 다양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인터넷 검색, SNS가 각각 25%, 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인을 통해 영화, 학교 수업, 투어 프로그램 순으로 5.18을 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주시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5.18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Most foreign residents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서로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광주의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5.18 소식을 많이 공유하게 된다면 광주에 살고 있음을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 외국인들은 GFN 프로그램 같은 지역 라디오를 듣거나 광주의 지역 뉴스를 통해 5.18을 접하고 애도하고 기억하고 또 5.18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습니다. (5.18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우리의 고민에 외국인들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답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5.18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서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고 5.18을 알리는 지역 미디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250명의 외국인은 설문조사를 통해 5.18의 세계화, 그 핵심 전략은 5.18과 관련된 영상 및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여러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파하는 데에 있다는 힌트를 남겼습니다. 2017년 영화 택시 운전사는 1200만 관객 수를 기록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5.18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이렇듯 5.18을 알리는 데 있어 사건 사실 전달만이 아닌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로 우리는 바로 콘텐츠, 문화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5.18 세계화의 길.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실려 있는 글인데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광주시는 이 문화를 통해 5.18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입니다. 이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씨와 들불 야학교사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이 노래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문학 창작 혹은 뮤지컬, 음악, 문화적 이런 장르를 통해서 표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특히 창작 뮤지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또 공감하는데 여러 차원의 문화 창작 장르에서의 작품들이 중요한데 저는 뮤지컬도 또 관현악곡도 대단히 큰 의미를 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것이 대중의 표현의 장르로서 대형 뮤지컬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장르로 번져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광주문화재단 나양채 대리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사업은 작년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5년 동안 2022년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가지고 여러 컨텐츠도 만들고 외국 가사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급하는, 그래서 광주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제 전 세계에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공연을 목표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요. 올해 12월 달에 쇼케이스 형태로 공연이 되고 내년 5월에 이제 최종 완성된 작품 공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 상징적인 노래를 클래식으로 재탄생시킨 작곡가 황호준 씨와 마이클 도허티 씨를 만나봤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직접 녹음한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본 그런 꼬마였죠. 우리가 이제 광주 항쟁이 갖고 있는 세계사적 가치,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들, 평화,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한 저항,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광주 항쟁이 함의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광주 항쟁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들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들을 담아낸 노래가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기 때문에 단순히 님을 위한 행진곡을 세계에 이 노래를 알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런 의미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고요. My name is Michael Doherty. 작곡가 마이클 도어티입니다. 저는 광주와 세계를 의미적으로 있는 작곡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곡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연결짓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노래를 만드는 작업은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러한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그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 that these terrible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history will not happen again. 5.18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광주 전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설문조사에서 망월동 5.18 국립묘지가 떠오른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옛 전남도청, 광주 주먹밥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이무용 교수와 광주국제교류센터 신경구 소장이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5.18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5월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할 때 가장 먼저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윤상원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그 당시에.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는 아는데 그 배경이 됐던 윤상원이라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 마케팅을 해야 되고 사람을 이야기해야 된다. 5월 영신을 가장 종합적으로 대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윤상원 열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치들을 구현해내고 있는 사람 하나에 주목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도 좋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광주에는 운이 좋게도 5.18을 애도할 수 있는 상징과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상징을 보존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YMCA 빌딩이나 구 전남도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 5.18의 상징이 되는 인물과 건물들이 잘 보존되고 홍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구 전남도청을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5.18의 가치를 지키고 그러한 실물적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 us to promote and keep in the future. 지금까지 우리는 5.18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5.18을 상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5월 정신을 이어나가야겠는데요. 그렇다면 5월의 그날을 겪지 않은 세계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I think the best way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can learn about and understand the Gwangju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s by using social media. 제 생각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5.18을 접하고 배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SNS를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에 관한 많은 정보, 많은 이야기, 또한 5.18과 관련된 진실을 SNS를 통해 퍼뜨려야 합니다. Most of the information I got to know regarding this episode is from movies. 5.18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영화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즐겨봤던 것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5.18을 다룬 오래된 영화 역시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로 5.18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광주시가 5.18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 중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VR 체험 콘텐츠입니다. 당시의 금남로 현장이 3D 입체 영상으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데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고광신 ICT 전략팀장은 5.18을 모르는 사람도 VR 콘텐츠로는 쉽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글이라든가 책에서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박물관을 가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VR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39년 전 금남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상 콘텐츠를 영어라든가 외국어 버전으로 해놓게 되면 글로벌하게 애국에서도 이런 5.18에 대한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묘사해서 외국에서도 아니면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5.18을 알리는 방법은 세월이 흐르며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문, 라디오, TV에서 문화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VR 기술까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연대입니다.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 성미화 사무처장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5.18 시민 학살은 국가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행되었던 폭력의 연결고리. 베트남 전쟁과 5.18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75년에 끝나고 바로 5년 후에 5.18이 일어나고 저희는 베트남 전쟁을 성찰하는 노력이 바로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18의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이 사건을 세계적으로 그냥 알리는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신과 사상이 미래에 어떤 정신과 맞닿아야 하는가 그런 지점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에서 광주와 베트남이 만나고 4.3이 만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의 세계화는 5.18 정신을 알리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팅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이들의 아픔도 함께 보듬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김동한 씨입니다. 광주는 그래서 다른 아픔들도 품을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죠. 사실 중심의 역사, 사건 중심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 이제 익숙한 교육인데 사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는 묻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사실과 사건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에 관심이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좀 새롭게 다른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시도 안에 당사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정신으로 살리려면 다른 아픔까지도 5.18이 손을 내밀면 좋겠다. 사실 5.18도 아프지만 5.18만큼 아픈 역사가 이어져 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는다면 5.18의 정신이 정말 그 숭고한 정신으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계속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힘보다도 사람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5.18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우리는 5.18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과 5.18을 세계에 알리려는 다양한 노력, 그리고 5.18 정신을 전달하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제주 4.3 사건,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거쳐간 사건에 5.18은 그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외국인들에게 물었던 마지막 질문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1980년 5월 그날로 간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33.7%는 본국으로 즉시 귀환하거나 주변 안전한 도시로 대피하겠다고 대답한 반면 절반에 가까운 46.8%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5.18의 영상과 기록을 담아 본국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날로 돌아간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외국인에게 물었던 5.18에 관한 우리의 질문들, 그들의 마지막 답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18의 세계화로 가는 길은 밝을 것이라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걸 정서적이고 직관적으로 그 감동들을 갖고 그들이 이런 이유로 그렇게 그때 물러서지 않고 저항했구나. Gwangju has opportunity to become leading speaker on about this topic because it makes Gwangju kind of stand out in Korea. I think there will be many people who would like to hear this kind of story. What happened in 1980 was so important to modern-day democracy. We enjoy many freedoms today, but we can never forget the sacrifice that those Gwangju citizens made.